최근에 8천만 달러 맞았어요. 음.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또 비용이 더 붙여서 더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요. 그렇죠. 네. 예. 아주 여기가 흥분되네요. 우리나라 글로벌 호구지 때문에 미국 무기들이 막 발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생산을 갖다가 뭐 미친 듯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비싸게 뭐 닷새만 팔면 되지 이걸 뭐더러 10대, 100대, 1000대 만들어가지고 가격을 낮춰서 바로 안 그래도 음, 사주는데 그러니까 사실 생산력이 막 그렇게 형편없이 된 거죠 사실은. 음. 이게 우리나라 덕분에 저도 큽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 경제도 사실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의 하나가 있는데 일본의 경제 발전의 그 핵심에는 한국의 하청이 있었어요. 네. 음.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일본 앞잡이 어용 기업이 응? 있는데 이 기업이 예?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서 뭐 나오면 무조건 사서 한국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마음 그 막 개발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이상한 것도 막 사주는 거예요, 그냥. 응?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몇십 년 굳어졌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특히 노태우 시점을 해가지고 일본이 왜 일본 경제 몰락의 시발점이 뭐냐면 특히 뼈 아픈 시발점이 뭐냐면 컴퓨터에서 일본이 밀린 거예요. 음. 예. 그 전까지는 어떤 전자제품이든 다 일본제에서 샀는데 유독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만 일제 컴퓨터가 사장돼 버렸잖아요. 아예 없어져 그쵸. 버렸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나라가 일제 컴퓨터를 안 사고 미국제 컴퓨터를 바로 직도입하면서 IBM 음. PC를 바로 직도입하게 되면서 일본의 그 이 경제 그 시스템에 있어서 안 맞는 게 다른 건 밥솥도 다 사줘, 이것도 다 사줬는데 유독 컴퓨터만 그러니까 그 순간 컴퓨터를 만들어서 파는 일단 제일 심각한 게 감각이 없어졌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특히 우리나라가 일제 제품을 사는 게 왜 중요하냐? 일본이 예를 들어서 라이터를 만들었다. 전자 라이터를 만들었다 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 감각, 일본 국민들 자체 감각이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괴랄한 무슨 라이터를 키면은 불꽃이 난다고 일본 떠가 나면 라이터를 만들었다 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다른 거 더 좋네요. 아니 왜 일본 왜 라이터가 불꽃이 나오지? 일본 떠가 나오면 어떻게? 뭐라는 거 이거 안 되겠다. 불꽃이 나오는 라이터를 만들자.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그제서야 아 라이터는 불꽃이 나와야 되는구나. 안식으로 이제까지 일본의 제품이 팔렸던 건 그런 식으로 팔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상대로 아무리 백날 천날 상대보다 글로벌 감각이 꽝이라서 어? 전혀 국제적으로 팔릴 수 없는 제품을 나오는데 일단 우리나라 때 그 우리 그때 만든 거 일본 우리한테 만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팔리바하게 개량해서 날 보고 보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은근슬쩍 따라했던 거 아닌가? 예? 음. 왜냐면 그런 아무리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에서 일본 제품이 팔릴 수 있는 올바른 제품이 나왔었는데 음.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뭐였다 PC를 시작으로 해서 자꾸 이제는 일본에서 제품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응? 미국 제품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몰락. 그래서 저도 그 일본이 지금 왜 내가 이제 일본 경제가 몰락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뭘 만드는 이상하게 감각이 떨어진 이상한 제품 만들면서 힘들게 돈 투자해서 만드는데 안 팔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계속 일본 제품이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저는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은근슬쩍 꼼수를 부린 거다. 실제로는 지들이 물건을 팔만한 물건을 만든 능력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슬쩍 감각이 좋으니까 한국 사람 감각을 슬쩍 훔쳐다가 만들어 판 거거나 삼성 같은 데서 일본 제품 갖다가 막 해주니까 예? 그런 게 아니었던가. 어. 근데 미국도 사실은 비슷하게 해서 만든 제품이 하나 있죠. 우리 사람이 이거 이렇게 만들면 이상한데 이렇게 만들기 좋은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까 했더니 그것이 해서 대박친 제품이 하나 있죠. 그게 뭔지 아시잖아요, 품 박사님도. 제가 아까 말한 그 사례 같은 게. 그게 뭐냐면 바로 F-35 전투기 수직 이착륙 기능이에요. 아시죠? 여보세요? 예. 품 듣고 박사님, 그 있어요. F-35 수직 이착륙 예. 할 때, 예. 그 전에 F-32는, 음. 그러니까 저 보잉사에서 만든 네. F-32는 수직 이착륙할 때 문제가 많았는데, 네. 아까 말한 대로 그다음 연소 가스가 자꾸 흡수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네. 근데 F-35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열리면서 이 바람을 감각게
위에서 받아서 밑으로 딱 뿌려버리니까 네. 그런 이상 현상이 아니라 가지고 그 뭐야 F-35가 결국 채택이 됐는데 이 F-35 채택을 이 아이들 낸 게 한국 사람들이었다. 당시 네. F-50, KF, T-50 만들려고 기술별로 왔던 한국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제공했다. 예? 정확하게는 이제 에어 커튼이 나오죠. 에어 커튼이. 네. 예, 맞아. 에어커튼이죠. 예. 에어 커튼이 그, 그 연소 바람이 재연소되지 않도록 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F-35만의 사례가 아니라 일본 경제 발전, 미국 그 경제 발전의 군수 산업 발전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원동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좀 이게 왜냐면 이 섬나라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지금도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욕을 처먹고 있는 게 그 가장 욕을 진짜 처먹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뭔데요? 한국사님? 뭔데요? 인치를 쓰는 거야 인치를 아, 밑으로 안 쓰고 이 새끼는 인치를 쓰는 거야. 그 인치랑 진짜 마일이랑 피트 쓰죠, 아직도. 그 다음에 예 그거 사람들이 아주 질색을 해 질색 완전히 물량은 갤런 쓰고, 액체는 예 갤런 아이가 쓰고. 예 그래가지고 질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제가 뭐냐 바꾸고 싶어도 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니까 바꾸지 못해서 그냥 써버릴래 이러는데 미국만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치 갤런을 그렇죠. 뭐 몇몇 나라가 더 쓰는 거 있지만 네. 아주 그냥 전세가 질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경제발전에 가져오는 첫 번째가 그게 아닌가. 뭔가 제품을 받아들여가 했는데도 근데 뭔가 인치나 밑에서부터 인치법 그게 해야 되니까. 사실은 미국 전통이 아니고요. 영국이에요, 영국. 아, 영국이군요. 영국이 쓰고 네. 있는 걸 갖다가 영국을 이제 그 이렇게 쇽쇽 조종하려고 영미권들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받아 음, 쓰고 있는 거죠. 네. 어, 그에 비해 지금도 프랑스 영국은 인치 쓰나요? 그럴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예. 하여튼, 아유, 그래서 근데 아까 그런 식으로 말해서 이 감각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다. 내가 예. 보기엔 그리고 은근슬쩍 그래서 한국 기술력 빼먹고 있었던 게 아닐까 예. 지금까지 감각이나 그런 걸 빼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뭔가 직접 하는 게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있다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선제해버리니까. 사실은 미국의 망조가 2000년에 들었죠, 사실은. 그 아, 대표적인 게 왜 그렇게 뭐냐면,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음, 예, 그때 그 시점에서 사실 미국도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사실 무너지는 거였는데, 음, 우리나라 IMF를 몇 년 전에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때 있던 IT 기술, 아이디어 이걸 다 가져다가 사실은 지금 오늘날의 IT 그 대기업을 이루게 된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음, 맞죠. 원래는 맞습니다. 예. 한국으로 패권이 넘어갈 뻔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IMF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또 빨대를 꽂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IMF 그때 추억이 있으니까 네. 지금도 그 IMF 때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아닌가 이놈들이. 좀 그런 의심이 드네요. 그쵸? 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비판한 첫 번째가 뭐냐면 옛날이 아닌데 자꾸 옛날같이 생각한다. 이걸 많이 비판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미국이 아닌데 옛날에 미국도 아니고 옛날 같은 시대도 아니고 옛날 같은 세상도 아닌데 예? 자꾸 옛날 방식을 저 애들이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미국이. 그 비판이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한번 하나 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글로벌 리더십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주의할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젊은 층, 10대들,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트위터나 이런 IT를 쓰는 사람들의 문화를 많이 점령을 했잖아요, 우리가요. 그다음에 아 그렇죠. 예. 유튜브 트렌드도 앞서가고, 음. 네.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미국처럼 또 고루해지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약간 다른 음.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할까 생각을 해요. 예, 왜 예. 말씀하십시오. 일본과 중국은 망하고 한국은 뜨고 있는가? 어. 저는 이 대답이 의외로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 있죠?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나라가 역대 반상 수출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하고 엄청나게 저기 관계에 있다는 건 아시죠? 지금 현재. 네, 협력 관계가 있죠. 네, 예.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거의 새로 뭐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바로 갖다 쓰는 식으로 이스라엘하고 협력이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 어, 지금 일본하고 중국은 이스라엘하고 사실상 뭐 단교 관계도 그렇지만 소 닭 보듯이 이스라엘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두 나라는.